아니 그 왜 모범 관료도 칭송을 받던 김현종 본부장. 예, 그 영어 잘하는데 그분 영어 잘하는데요. 저는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다. 아, 한국말보다요? 영어 평시에 영어도 사고한다고. 가만 있자. 그분이 핀란드에서 살지 않았나? 그 노예 국가에서 살면서. 그럼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노르웨이였나요? 핀란드였나요? 그쪽 어디 살았던 것 같아요. 핀란드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영어 잘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 분명은 그때 그 시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는. 참석했어야만 아는 내용들을 머신바가 그때 실시간으로 다. 그러니까 누군가 접수책이 있다는 문제는 영어를 잘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회의가 때로는 실제로 통역사를 두지 않고 정말 영어로만 교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메모랜덤 일종의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영어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협상을 하는데 영문본이 먼저 나오고 국문본이 뒤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번역을 한 둘 다 거예요. 전본인데 사실 두 개가 똑같이 번역이 돼서 사실 같이 문구를 조정해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정본이니까 미국도 한국 통역사를 두고 정말 이 한국어가 그 미국어, 그 영어의 원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양국 간의 법 체계가 정확히 여기에서 격차가 없이 일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로 두 가지를 정본이라고 하지만 영어가 정본이고 국문본은 영어 잘한 게 비극이 됐네요. 그렇죠. 국문본은 번역의 오류로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통역이 많죠. 우리 김준규 총장이 제가 장관할 때 우리 법무실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아마 FTA 그 당시에도 우리 법무부에서 이 법무부가 뭐 주무부처는 아니었지만 FTA 협상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데 그 했는데 이게 경험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무리 영어를 잘해봤자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 물론 아까 뭐 김현종처럼 아예 그 영어가 그 자기 뭐라고 합니까? 모국어처럼 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서로 그 말로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요거를 문건으로 문서로 작성할 때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김준규 그 당시 법무실장 이야기로는 20% 손해가 본다. 우리가 이게 대등한 관계로 50대 50으로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그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이 초안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를 떼주는 결과가 된다. 내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통역을 썼어야 된다는 영문본을 얘기죠. 같이 통역을 보는데 써도 하면 안 될까요? 통역을 써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게 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의 법 체계를 한꺼번에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근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고 미국 변호사 영어 그렇죠. 잘하는 놈을 사갖고 그런 걸 이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방송하면서. 아니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니 그리고 이게 영문본이 훨씬 읽기가 쉬워요. 차고 맞아요. 번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끝장 토론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국회 금정을 할 때 영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가장 그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저도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주로 쉘로 표기돼요. 쉘. 미국이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은 can이나 may 이렇게 표현됩니다. 혹은 do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로 백날 읽어도 이게 쉘인지 may인지 이 표가 안 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쉘 조항에 걸려들면 이거는 야짤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안 지키면은 우리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개수를 그 국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쉘은 55개고 미국 해야 될 쉘은 7개예요. 저기 미국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FTA 했잖아요. 근데 호주가 해야 될 그게 0.8개인가 비율로 미국이 한 개라면 호주는 더 적어요. 저쪽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의 개수가 그래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국회 끝장 토론 분위기로. 비슷해요. 그래도 편하게 이해를 하죠. 잠깐만. 비슷하게 됐어. 다시 이제 연습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제 요 언어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교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 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로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한 본을 첨부하여 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 사람이 한문 쓰는데 애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그리고 문서가 일반적으로 한문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 말을 쓰는데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번역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조선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강화도 조약도 지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조약문이 영어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가 원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우리는 국민에게서 알리기 위해서 그걸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근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백 개의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오류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오류입니까? 머리도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실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정말로 말 뜻을 몰라서 잘못 번역한 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를 구분을 못했어요. 한의유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영어로 돼 있는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정말 몰라서 오역한 거고 단순한 실수도 꽤 많이 있어요. 한 300개 중에는 한 100여 개는 그런 건 단순한 실수고 근데 정말 치명적인 거는 우리 정부 부처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이건 아주 치명적이죠.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그런 주권하고 맺혀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외교문서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말의 주인이냐를 가리는 문제거든, 사실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조약문이 우리말로 작성되느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조약문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문이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보다 그 형식의 미문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미문이 하는 거죠. 주권을 정말 잘 지키고 있고 그 내용이 후대 천년 뒤에 봐도 야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정말 잘 맺었구나 후대의 자랑으로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사실 주권 문제지 않습니까? 한미 FTA는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가 사실은 정보 넣는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한글을 번역하다 보니까 뭐 오역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그 오역 중에는 황당히 짝이 없는 정말로 영어를 못해서 생긴 오역이 상당수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이제 뭐 영어로 뭘 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도. 자, 근데 그 오역을 고치는 거는 가능합니까? 이게 가령 가능합니다.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네. 오역 근데 그거하고 재협상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의미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또 저쪽에서 원래 협상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의 그 변동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이게 고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한 에러. 국제 조약법에 따르면 단순한 에러 같은 건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치명적 이해관계 걸린 건 못 고쳐요. 근데 협상을 새로 해요. 단순한 에러냐 아니냐 보기가 힘든 게 여기 지금 형식적으로는 영어본과 우리 한글본이 이게 둘 다 동등한 정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명백하게 저게 번역의 오류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둘 다 한국본도 한국본대로 나름대로 완결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서로 뜻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다를걸요? 콤마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뀔 수가 그럴 있는 때는 여기 협정에 나와 있는 진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죠. 아마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협상의 그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는 한국본 만드는 데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예. 그 진짜 번역본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상외로 천정배 의원님께서 제일 잘하고 계시네요. 그 앞에 주권 종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일반 시청자들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국문본이죠. 그거 좀 한번 해주시죠. 1500페이지. 네. 부속서는 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속서 붙어 있어요. 762쪽짜리. 네, 이게 그게 뭡니까? 국문본이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자유무역 FTA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게 이제 전체 국문본이고 이게 영문본입니다. 사실상 정본. 이게 사실상 정본이죠. 이거는 70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460페이지가 되는 1470페이지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번역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2008년 말에 제가 이 명패를 집어던졌던 바로 그 건에 그때 제출된 동의안은 정부가 이미 철회를 해버렸어요. 오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낸 거거든요. 2개월에. 다시 내고 그 다음에 번역 오류가 또 나와서 또 철회하고 세 번째 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고 나서 이전에 번역 오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정어표를 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홈페이지에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옛날 거랑 찾아보면 되지 아하.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다 보장했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말해서 옛날에 읽었던 거에 비해서 이 새로운 거를 처음부터까지 사실 못 읽어봤어요. 사실 어디가 번역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실제 읽어본 사람도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나. 나는 아마 김종훈 본부장, 요새 본부장이죠? 본부면 다 읽을 것 같고. 읽었을까요? 이해 교수님은 솔직히 다 읽었습니까? 전 다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 그럴 수밖에 5명 없죠. 중에 네. 한 명, 여기 두 분 계시고. 저도 요건 다 못 읽었어요. 새로 나온 거.